평화를 유린하고 안정을 짓밟는 침략자 도발자가 다름 아닌 미국과 대대호전광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트럼프 패는 조선반도에서 위험천만한 핵도박을 벌여놓으면서 핵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우리를 악마화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 공격의 구실을 마련하자는 데 있으며 핵전쟁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경제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심정수 차장, 지금 2017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가오는 새해 1월 김정은의 생일이 있고 그 다음 달 2월에는 김정일의 생일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김정은의 생일과 김정일의 생일 그 사이 기간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도발을 하는 모습인데 네. 최근 3년간 1월에서 3월 사이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네. 첫 번째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반발의 성격이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씨 일가, 그러니까 김정은과 김정일. 김정은은 생일이 1월 8일이고요. 네. 김정일의 생일은 2월 1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신격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최고 존엄들의 생일을 축하한다. 그 축하를 이렇게 축포를 쏘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내년 2018년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김정은의 기세가 등등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본인의 어떤 의미나 위치 그리고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본인 생일에 생일 축포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크겠죠. 네. 현재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우리가 어저께 얘기를 그렇죠. 했죠. 어제 다뤘죠. 네. 북한이 쏘는 이 로켓은 은하라고 그러죠. 은하라 네. 그러고 거기에 위성은 광명성입니다. 네. 그러면 은하는 김정은이고 네. 광명성은 자기 아버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가진 위성을 아들 이름으로 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아들 생일하고 김정은 생일하고 네. 아버지 생일하고 그 사이가 쏘기가 가장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1월 8일 아니면 네. 2월 16일쯤에서 위성 발사를 가장한 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는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내세우는데 왜 네. 그러냐면 자기들은 위성을 벌써 2번 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2012년도 12월에 위성을 한번 쏴서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 거짓말 한번 했고 네. 또 작년도 2월 달에 쐈을 때도 위성이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가 거짓말을 해놨는데 네. 근데 왜 위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위성 발사한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거짓말하기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정지궤도 위성을 쏜다 그러면서 위성을 쏠 겁니다. 그렇군요. 이 해석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광명성과 은하, 발사체와 이 위성체 두 가지가 김정일과 김정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생일 사이에 뭔가 쏘기 좋을 것이다. 글쎄요, 김정은도 똑같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과 관련된 이야기도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1월에 위기설이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 2월에는 김정은이 또 이상한 노림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동생 김여정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김여정은 최근 그야말로 평양의 실세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노선하였다. 최희 동지, 박태덕 동지, 김유정 동지, 김유정 동지, 정경택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노선하였다. 김여정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개막식에서 주석단에 식별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이기 때문에 최근의 위상 등 앞으로 동향 등에 대해서 유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여정, 지금 북한 평양의 최고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인데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평창에 보낼 가능성 어떻습니까? 안 박사님 먼저 의견을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이제는 좀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김여정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네. 김정은이가 평창 올림픽에 잿가루를 뿌릴 만큼 우둔하지는 않아 보인다. 네. 이게 물론 뭐 하나의 그 예언이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지금 고민이 많겠죠. 과연 평창 올림픽에 잿가루를 뿌리느냐, 이건 도발이고 네. 꽃가루를 뿌리느냐, 이건 네. 이제 김여정을 보내느냐, 네. 이런 아마 혼돈 상태에 놓여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북한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 방해하려다가 실패했고 자기네가 그 이듬해 세계 13차 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서울에서 평창에서 거대한 인류의 축제가 열리는데 자기네가 소외돼 있다. 이거 대단히 지금 우울증이 올 상황이니까 김여정을 딱 등장시켜서 네. 뭔가 컨셉을 네. 바꿔보겠다. 아하. 이런 데는 아마 하나의 지렛대로서 김여정을 파견할 수 있다는 거죠. 김종국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여정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북한이 일단 평창 올림픽에 올 거냐는 부분인데 네. 물론 뭐 저 패럴림픽에는 올 가능성도 조금 있죠. 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에는 올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하. 와봤자 메달 하나 딸 게 없어요. 북한이 네, 제일 잘하는 게 여자 페어 스케이팅. 네. 남, 피겨 스케이팅. 남녀 피겨 스케이팅. 네. 혼성이죠. 네. 그게 제일 북한이 잘하는데 그게 네. 세계 6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것도 6이면 그래도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근데 네. 참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북한이 메달 딸 정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네. 10위권 드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와봤자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북한이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은 체육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보여줄 성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김정은의 위상을 높이고 네네. 뭐 이렇게 자랑을 할 만한 게 거리가 되면 올 텐데 네. 오기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건져갈 게 없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김여정이 직책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정치국 뭐 후보 이런 건 높죠. 네. 그러나 선전선동부 부부장 또는 제1부부장일 겁니다. 네. 당 직책 가지고는 올 수가 없죠. 아하. 뭔가 국가의 무슨 국가기관에 조직에 무슨 직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오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복 실장님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안찬일 박사님은 김여정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뭔가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제가 김정은이라면 저는 보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화면에도 이렇게 띄워놨지만은 네. 리설주가 과거에 이제 민영 응원단 그래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네, 리설주가 이미 왔었죠. 응원단으로 그렇죠. 왔었죠. 네, 응원단으로 그 당시에는. 왔었죠. 그때 물론 뭐 마지막에 그 현수막 김정일 현수막 비에 맞는 거 보고 막 울면서 이제 하는 그 모습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뭐 좀 다 황당했지만 네. 그 이전에는 굉장히 뭐 어떤 그 민영 응원단들 때문에 조금 그 이미지 개선 효과가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김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론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호감이 아니고 관심이 많다는 것 정도는 김정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김여정을 여기다 보내면 그 직후에 바로 미국이 군사 옵션을 가동할 시점이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키 리저브 훈련을 만약에 연기한다 하더라도 네. 패럴림픽 직후에 키 리저브를 하고 네. 그때 또 북한이 뭔가 반응을 하면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김여정을 보면서 김여정 좀 뭐 빼빼하고 뭐 이러면서 좀 측은지심이 생기면서 아니 이런 사람을 참수 공격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 정치를 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선전선동부니까 그렇군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측은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감성을 건드리겠다. 그렇죠. 내가 참수 공격당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참수 공격하는 것이 맞냐? 그럼 트럼프가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그럴 일으키기 수도 위해서 있겠군요. 저라면 보냅니다. 심정주 차장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끄덕끄덕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평화 무드를 이렇게 조성을 한 다음에 내년에 김정은의 최고 목표가 북미 대화입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평화 공세를 하고 중국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뭔가 북미 대화를 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 이런 계산 때문에 김여정을 평창올림픽에 이용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미국이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여정이 오든 말든 별 효과는 없겠지만 네. 김정은의 어떤 선전선동부에서는 충분히 김여정이란 카드를 이용할 것이다. 수는 있다. 아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추가하면 네네. 김여정만 오는 게 아니라 네. 미녀 응원단 한 100명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더욱 관심을 그래서 끌 신 수 박사님 있을 말씀대로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야, 네네.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이렇게 미녀가 많고 우린 평화적인 스포츠를 사랑한다. 네. 이런 하나의 그 어떤 선전선동 공세전으로 심리전이군요, 일종의.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이든가 최고위급 대화든가 이런 얘기를 던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막 미국과 관계 개선이 안 되면은 한미 동맹을 이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네. 고위급 대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메달을 못 따기 때문에 네. 아마도 평창 올림픽에는 못 오고 네. 패럴림픽에 혹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평창에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우리 네 분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현실화될